금시장, 금 ETF로 돈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보는 변수에 비해서는 단기적으로 가대평가 영역에 접어들었다. 금 가격이 오르면은 금을 생산하는 기업들 이런 주식을 사면 되죠. 제 경험에 따르면은 금 ETF가 가장 투자하기 용이한 수단이 아닌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금값 결정 요인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런 거 질문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은 금값 전망하면서 투자 방법 이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는데요. 순서를 보니까 금은 동 이런 순서로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금 가격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더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든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거 주식하고 비교했더라도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제일 많이 오릅니다. 금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우선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애안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특히 중국, 인도 개인들 금 많이 사죠. 그 다음에 공급, 금을 강산에서 얼마나 캐느냐 이런 거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금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예요. 사실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한테 우리 자산 중에서 금을 한 10% 정도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금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또 금 가격이 오르죠. 그 다음에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야 됩니다. 인플레 해지 수단 대표적인 게 금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요인, 전쟁이나 기타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값이 오릅니다. 그리고 금 ETF 같은데 최근에 자금이 많이 몰려들면서 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 가격이 더 올랐죠. 그런데 제가 계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를 찾아가지고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근데 금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국 소비자 물가예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1% 오르면은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 1.8%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 하락하면 금 가격은 1.34% 올랐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 수익률이 하락할 때 금 가격이 올랐습니다만 그 영향 정도는 크지 않습니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 가격이 급등했었는데요. 급등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중요한 요인.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하락했죠.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다가 하락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기대도 금값 상승에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물가가 다른 나라 물가보다 높죠. 특히 그 트럼프 관세 효과 때문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또 돈을 풀고 있어요.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금값이 역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은 당장 금을 사지 마시고 좀 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 가격을 결정하는 달러 지수, 미 10년 국제 수익률, 소비자 물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금 가격이 30% 이상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금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요인들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더 오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지나치게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금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상한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금값에 영향을 주면서 금값이 이렇게 상승했죠.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 중에서 달러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화도 늘리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금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중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중국이 외환을 3조 2천억 달러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 미 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중앙은행 금 수요도 최근에 금값 상승에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오르고 특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졌을 때 금시장, 금 ETF로 돈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보는 변수에 비해서는 단기적으로 가대평가 영역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S&P 500도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사실 과거 통계에 보면은 금값이 오를 때 S&P 500은 떨어졌고 S&P 500이 오를 때 금값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2020년 이후로는 금 가격도 오르고 그 다음에 S&P 500도 올랐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 연준이 역사에서 볼 수 없는 가장 많은 돈을 풀었죠. 그런 유동성 탓인데요. 그런데 둘 다 지금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고 둘 다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금이 더 오를 것인가 S&P 500이 오를 것인가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S&P 500보다는 금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투자해야 됩니다. 늘 그 10% 정도는 금을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금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행에 가서 실물 금을 사시면 됩니다. 금괴일 수도 있고요. 골드바도 있을 수 있고 금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죠. 이게 장점은 뭡니까? 선물로 눈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10% 부가세를 살 때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금을 보관하면은 혹시라도 도둑 맞을까 불안 심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은행원들 만나보면요. 부자들이 다 금을 사가지고 요새 은행 금고에는 전부 금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많은 금액이면 은행에서 보관을 해주죠. 그런데 뭐 소액이라면 은행에서 보관 안 해줍니다. 집에서 보관해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도둑 맞을까 그런 불안 심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가면 금통장이라고 있어요. 그람 단위로 소액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금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바람직한 금 투자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이 한 15.4%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게 금 ETF예요. 금 ETF의 장점은 뭡니까? 주식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에 관계없이 뭐 소액 투자도 언제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가지고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보관하면서 불안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저는 금 ETF가 투자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변동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금 선물로 ETF 기초상품이 되어 있습니다만 롤오버 할 때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오르면은 뭐 금을 생산하는 기업들 이런 주식을 사면 되죠. 이것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금 ETF가 국내 ETF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해외 ETF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거는 늘과 환율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상장된 금 ETF, 그 다음에 이외에 금 선물 시장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소액으로 여러분이 계좌 두고 금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래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주로 금 ETF 이걸 가지고 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 물론 저도 제 자산 중에 가능한 10%는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평균적으로 5%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같이 가대평가 됐을 때는 뭐 5% 비중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저평가 됐다 그랬을 때는 다시 10%로 늘리는데요. 그 투자 수단이 금 ETF라는 겁니다. 우리 그 상장된 금 ETF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뭐 AC, KRX 금선물, 타이거 KRX 금선물,
코덱스 금선물 H, 코덱스 금 액티브 이런 거 ETF들이 전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ETF 체크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른 ETF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어떤 금 ETF가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기초 상품이 뭔지 그리고 거래량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적으면은 우리가 거래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요. 최근 제가 한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한 유명한 연예인이 금 투자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많은 거 언론에서 금을 다루고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 모두가 금을 사야 된다. 아마 이런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석 전에 금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금 가격을 전망하면서 현재 금 가격이 30% 이상 가대평가됐습니다. 장기적으로 금은 10% 보유하셔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사시는 때가 아닙니다.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일 고점에 사고요. 마음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또 금값 오릅니다. 그 전에 또 팔아버리면 또 손실을 처리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또 5년 후에는 그때 사서 가지고 있는 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도 아무 때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시점이 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